속보, KF-21 고기동 테스트 시작. KF-21 2호기 특명 고바등각 테스트 전투기 개발의 최대 난관 윙락을 넘어라. 가장 근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방위산업, 결국은 무기산업이지요. 그것이 줄기차게 다른 산업보다 발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공영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들도 참 많은데 결국 무력,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폭력과 관계된 산업만이 아주 승승장구하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이죠. 하지만 또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또한 나이브하게 평화만을 위해 무기산업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줄기차게 미사일을 쏘아대며 도발을 하고 있고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도모하고 있을진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순수 국산 기술로 우리나라를 방어할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큰 다행입니다. 만약 무기들을 외국에만 의존한다면 우리의 주권은 다른 나라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꼴일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주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2호기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호 기초도 시험비행 성공에 이어 2호기까지 무사히 착륙하면서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의 탁월한 성능 입증을 완성하였습니다. 방위산업청에 따르면 10일 오전 KF-21CJ 2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KF-21 2호기는 오전 9시 49분 이륙에 성공했고 10시 24분에 지상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35분간 창공을 누비면서 각종 비행 성능을 시험했다고 하네요. 조종관을 잡은 인물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속 진태범 수석조종사였습니다. 진 수석조종사는 1호기 비행 경험을 축적한 뒤 비행이라 2호기도 친숙했다 면서 조종 안정성 위주의 비행이었으며 비행 특성은 1호기와 유사의 비행이 용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KF-21은 2호기 비행 성공에 따라 항공기 이대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CJ3에서 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올해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F-21은 2021년 4월 CJ 11호기 출고 이후 다양한 지상시험과 올해 6월 최초 비행 준비검토회 등을 통해 안전한 최초 비행이 준비됐음을 확인했고 7월 19일 CJ 2호기가 최초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상공을 우리나라 전투기가 방위하게 되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어서 한반도 상공을 우리 전투기가 방어하게 되었으면 더 좋겠고요. 나아가 세계 평화가 달성되어 어느 나라에도 전투기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면 가장 좋겠습니다. 2. KF-21 핵심 기술 2011년 F-1K 타이거 I-공인 훼손 사건은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서 방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 의회는 RQ-4 글로벌 호크 고고도 정찰기 등 고도의 전략 자산을 한동안 판매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고 이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KF-21에도 원래 록히드 마틴이 제공하기로 한 4개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다. 그것들은 1. AESA 레이더 2.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어스트 3.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4. 전자파 방해 장비 ECM 제머들이다. 다행히 미국의 도움 없이 4개의 기술을 확보하여 현재 CJ기를 개발한 상태이다. KF-X-21에는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된다. 에드는 현재 미국의 70에서 80%의 성능을 확보했다고 한다. 여전히 20% 정도의 갭이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기술 개발과 양산을 경험한 엔지니어라면 마지막 20%가 얼마나 힘들고 노하우가 많은지 감이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AESA-HW는 어느 정도 국산화를 하였지만 공대의 운영 소프트웨어는 외국 기술, 이스라엘 ELTA에 의존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유튜버 국뽕들은 개념 없이 중국 제20과 다이다이 하자고 하지만 그냥 가벼운 코미디에 불과하다. 원천 기술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에는 원천 기술을 개발해본 경험, 원천 기술을 개발할 연구 분위기가 아님은 많은 현역 연구자들이 공감할 것이다. 적의 대공포,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방해 신호를 발사하여 레이더 신호 처리를 방해하는 제이밍 기술이 필요하다. 한국은 2006년 KF-16에 장착할 전자방해 장비 ALQ-200K를 2000년부터 개발해왔으며 2013년부터 실전 배치 중이다. 개발 비용 회수를 위해서 그 기술을 파키스탄에 장비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염려한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다. 스텔스 기능을 위하여 ALQ-200K를 KF-X에 내장할 예정인데 적 레이더 전파 방향을 탐지해서 그 방향으로 고지향성 교란 신호를 발사하여 반사된 레이더 신호에 혼동을 준다. LIG는 KF-21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 전자전 체계인 U-스위트를 개발하였다. 시스템은 적의 레이더를 탐지, 식별하여 조종사에 알려주는 RWR, 적 미사일의 접근을 감지하여 알려주는 MWR, 적 미사일이 근접했을 때 이를 교란하기 위한 체프탄이나 플레어탄을 발사하는 CMDS, RF 제머 신호를 발사하는 ALQ-200K, 이들을 통합하는 EWC로 구성된다. 체프는 알루미늄이나 유리섬유 등 전파를 산란시키는 물질들을 공중에 뿌리는 형태로 운영되며, 플레어는 적외선 유도를 피하기 위하여 마그네슘과 나트륨 혼합물을 공중에서 태워서 열을 발생시킨다. 어스트은 목표물에서 방출되는 열, 적외선 파장의 전자기파를 검출하는 장치이다. 레이더는 전파를 쏜 후 반사파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IRST는 원거리에서 미약한 여론을 수동적으로 감지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하늘에는 태양이라는 강력한 여론이 있기에 이렇게 자연에 존재하는 적외선 신호를 분리해야 한다. 또한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되는 전파의 파장이 짧은데 항공기 엔진의 고열은 단파장 1에서 3옴, 전투기, 미사일 배기가스는 중파장 3에서 5옴, 전투기, 미사일이 공기와의 마찰로 발생하는 열은 장파장 8에서 12옴, 이기에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방해 전파에 약하고 나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는 A사를 대체, 보완한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이탈리아 레오나도 VHW, SW 기술을 전수받아 사용할 예정이다. EOTGP는 지상 표적을 추적하고 레이저를 발사하여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정밀 공격하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이다. 타겟팅 포드는 F-15K 타이거 I 사건으로 이미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상 정밀 폭격을 위한 핵심 장비이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외부에서 사올 수도 없어서 한화에서 자체 개발한다. 플러 적외선 영상 카메라와 CCTV 카메라로 주변을 감시하며 레이저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레이저 지시기, 조사기를 장착하여 지상에서 레이저로 비춘 타겟을 감지하거나 레이저 유도 미사일이 따라갈 경로를 상공에서 비추기도 한다. F-22, F-35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매립하여 EOTS라고 부르는데 EODAS과 더불어 EOSS의 한 축을 이룬다. F-35의 경우 6개의 EODAS 센서가 기체에 붙어 있어서 360도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미사일을 감지할 수 있는 MAW 기능을 구현한다. 조종사는 HMD를 통하여 뒤를 돌아보면 EODAS가 촬영한 적외선 영상을 가상현실로 선명하게 보여준다. F-35는 전자전 체계를 통합하는 AN, ASQ-239 바라쿠다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대의 F-35 사이의 정보를 통합하여 적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최근까지도 밀리터리겔에서 KF-X에 MWS 혹은 MAW 기능이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현재까지 KAI가 제공한 자료들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군의 소요 제기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하이엔드급인 F-35로 상대방 전투기 대공기지를 무력화시킨 후 KF-21은 미들급으로 대지 공격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강하게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다. 또한 개발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만약 MWS, MAW 기능이 약하다면 전투기 생존 능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KF-21은 스텔스를 고려한 형상 설계를 하여 베이비 F-22로도 불린다.
아직은 비행기가 문제없이 비행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기에 스텔스를 논하기는 갈 길이 멀지만 대략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 4.5세대 경쟁 기종이 1제곱미터인데 비해 그 반 정도인 0.5제곱미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매립형 무장창과 스텔스 도료의 개발이 완성될 블록 3, 아직은 군 소요제기가 없음 에서는 F-35보다 조금 못한 완전 스텔스 기능을 갖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외부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든 센서들을 매립하고도 성능을 유지해야 하고 내부 무장창에 무장을 통합해야 하는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주력 기종인 F-15K의 경우 RCS가 10제곱미터이다. 우여곡절 끝에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07년 양산 불가 판정, 2009년 4.5세대로 방향선회 후 개발 가능 판정, 2010년 인도네시아와의 양해각서 체결,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에 20% 1.7조 원을 2016년에서 2026년까지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2천억만 지불 후 5년째 체납 상태. 2015년 개발 계약 체결 및 2018년 기본 설계 완료. 2022년 시제기 개발에 숨가쁘게 바쁜 길을 걸어와서 이번 달 말 초도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2026년까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세계 8번째의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 국가가 되기를 기원한다.